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감기의 계절이 왔는데요. 오늘 감기하고 독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증상들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또 약의 복용 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또 약의 부작용도 좋고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시는 진통제, 소화제, 변비약, 당뇨약이라든가 고혈압 모두 좋습니다. 영양제, 비타민제도 많이 드시죠. 요즘 건강식품으로 보조 약품들 많이 드시는데 잘 드시고 계신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은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 독감 발생은 일단 어느 저희 상황인지.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은 독감으로 인해서 타미플루와 같은 어떤 독감 치료제가 네. 처방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 독감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감기 환자분들은 그래도 좀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방역,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감기 환자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계시고 이제 맞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왜 감기에 걸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감기 약은 또 어떻게 복용해야 되고 혹시 이제 또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 이제 복용하시다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요, 날씨가 올해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편이죠. 겨울 날씨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이 독감 같은 것도 날씨 영향이 좀 있나요? 이렇게 따뜻할 때 오히려 독감이나 감기가 더 심합니까? 아니면 추울 때 더 심합니까?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제가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된 건 아닌데 일단은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 다니는 것들이 이제 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겨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경우에 바이러스 질환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감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체온 변화, 우리 몸의 체온 변화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독감과 감기의 큰 차이는 독감이라는 것은 독한 감기입니다. 얼마나 독하냐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위협을 줄 만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감이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에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 증상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 가래, 콧물 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이제 감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감기 걸려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감인 경우에는 폐렴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빠른 치료가 안 되면 독감은 이제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감기와 독감의 차이,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원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감기는 원인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균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네, 독감 독감 같은 경우는 균이 확실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감기균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변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의 변이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개발하는 이유는 그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가 되니까. 근데 사실 감기는 워낙 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균이잖아요. 독감. 네네네. 근데 독감은 치료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코로나19는 이것도 같은 바이러스인데 네. 왜 백신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백신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이 맞고 계셨잖아요. 맞았고 이미. 근데 이제 백신, 그러니까 이게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 나타났을 때 그 변이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그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와 또 다른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치료제가 또 안 들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는 기간이 사실은 못해도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일단 임상이라던가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워낙에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뭐 지금까지 개발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는 뭐 화이자 모더나가 나왔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가장 먼저 나와서 저희가 백신 접종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예, 변이도 그렇지만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적었지만 뭐 30세 이상 이전에 30세 이하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맞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에 갑자기 생겨났고 그거를 개발해서 그것을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실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치료제 개발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곧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은 되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이제 감기하고 독감의 차이가 이제 독한 감기 증상이 이제 심하게 독감인데 감기 증상 환자들은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이제 감기 증상 환자들은 뭐 약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약국에 와서 그냥 뭐 목이 아파요, 뭐 목감기약을 주세요. 아니면 이제 콧물 재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들을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약국에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심하다, 열도 있는 것 같고 몸살도 심하다, 그러면 이제 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죠. 근데 일단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 맞습니다. 일단 열이 하잖아요. 나타날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열이 나온다는 것은 공통적인 증상인 거고 그다음에 일단 독감이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든 일단 열이 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해보셔야죠.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그럼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19하고 구분이 좀 됩니까?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알죠. 되죠. 일단 뭐 PCR 검사라든가 뭐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체킹이 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알 수 있는 거고 요즘 그렇지 않으면 워낙 그 코로나19도 경미하게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을 때 그럼 열이 있을 때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검사를?
일단은 열이 있으면 아마 병원에서도 사실 받아주시지 잘 않으실 거예요. 네. 예, 일단 뭐 열이 뭐 37도 5도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 검사부터 하고 오셔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열이 나시면 코로나 검사를 일단은 받으시는 게 우선적인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그때는 뭐 감기 치료를 들어가야죠. 그럼 열은 없는데 일반적인 뭐 모기 아프라든가 콧물이 난다든가 뭐 기침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굳이 코로나 검사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상담 전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옛날에 독감이 어렸을 때부터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독감 주사를 하나도 여태 맞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독감을 심하게 앓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주사 맞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맞다가 나중에 맞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잘 지나갔거든요. 네. 그게 독감을 많이 앓은 사람은 그 면역력이 생겨서일까요? 좀 더 깊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예전에 뭐 독감을 많이 걸려 보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이상 없이 지나갔다라고 결론은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하고 인과관계가 아직도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부작용을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은 1%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안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고 부작용 없이 잘 지내신 것이 다행이신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독감이나 뭐 감기나 눈으로도 없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일단은 눈이 아니라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호흡기 중에서도 코입니다. 예,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침이나 눈물 거기에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사실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호흡기 중에서 이제 코로 인해서 이제 뭐 콧물이라든가 뭐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독감 바이러스가 한번 유행하는 경우에는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기죠. 일반적인 감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문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 눈에 안약을 참 많은 데 갔다 오면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넣고 그랬더니 옛날에 감기를 그렇게 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하나도 감기가 안 걸리거든요. 일단 뭐 그 문제는 뭐 정확하게 그것이 100% 영향 때문에 안약을 넣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을 예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눈보다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약, 또 이 약을 먹었는데 이상한 증상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데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설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 약을 먹어도 일주일. 맞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특효약이라든가 치료제가 감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감기의 증상, 이제 두통, 발열, 오한, 몸살, 뭐 이렇게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 소염제를 주로 복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의 아세타미노펜 성분이거나 아니면 이부브루펜 또는 이제 덱시부브루펜이라는 성분들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감기 이런 증상 해열. 있을 때 타이레놀 먹어도 좀 그렇죠. 치료가 해열, 되나요? 두통, 몸살에 쓰는 약이니까요. 예. 그때 이제 뭐 그런 증상에는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1일 3g에서 4g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g이면 뭐 6알입니다. 6알. 네, 500ml짜리니까 6알. 그리고 650ml짜리면 6알 정도 되는데 그거가 이제 4g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2알 이상은 먹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 용량 3에서 4g을 넘기지 않아야 되니까 2알씩 하루 3번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통에 쓰이는 약 중에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 근데 이제 숙취로 인한 두통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이제 간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술을 복용한 다음에 숙취로 인한 두통에 쓰시게 되면 간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럼 술 드시고 당약이나 혈압약 이런 거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술 드시고 감기약은? 감기약 중에 이제 감기약이 아니고 이제 타이레놀. 네, 아세타미노펜 두통 때문에 드시는 거는 그러니까 숙취로 인한 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세타미노펜을 드시는 거는 간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감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좀 안 먹어도 될까요?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불편하다 생활하는데 그러면 복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두통, 발열이 있고 몸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열진통 소염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레놀이라든가 덱시부브루펜, 이부브루펜 정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감기.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픈데도 사실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드시죠. 대부분.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트로키제라고 해서 이 빨아먹는 뭐 소염 진통제 성분이 계속 목에 이제 접촉을 해서 인후 쪽에 작용을 해서 목감기 목이 아픈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 가래에는 이제 진해거담제 해서 이제 기침 가래 약을 또 별도로 복용할 수가 있고. 그럼 약은 드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럼 감기 증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콧물이 심해서 드시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한다거나 기계 조작을 한다는 거나 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경우는 비염 증상도 이런 네, 증상이 똑같습니다. 있을 수 약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약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요즘은 뭐 2세대, 3세대 해서 졸음 부작용이 좀 덜한 약들도 있으니까. 그럼 운전하실 땐 특히 이런 약 드시면 안 되겠네요. 네, 장거리 근데 이제 운전. 본인이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뭐 2세대나 3세대 졸음 없는 항히스타민제들도 있으니까 네. 본인이 복용했을 때 그런 거를 안 느끼셨다면 그런 류의 약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코가 막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코가 막히는 분들은 이제 코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 약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두근거림, 그다음에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시고 저녁에 약을 먹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하더라. 그다음에 가슴도 두근두근 하더라. 그러면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뿌리는 약은 어때요? 보통 뿌리는 약 많이 주시던데 그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스테로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쓰면 점막이 얇아져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자주 쓰시는 거는 사실 권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쓰는 코 막힐 때 쓰는 코에 뿌리는 약들이 있죠. 네. 그것도 사실은 너무 많이 쓰면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그러니까 쓰시면 바로 코가 시원해지니까 자주 쓰시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자주 쓰시면 반동에 의해서 자주 막혀집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좋습니까? 가능하면 뭐 식염수나 이런 걸 통해서 코를 세척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 뭐 아주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쓰시는 거를 사실은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독감 같은 경우에는 네. 증세가 심하면 입원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기 치료제는 사실 본인 불편함에 따라서 아까 복용하셔야라고 말씀드렸는데 독감 만약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 검사를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 타미플루 복용하는 것도 감염된 이후에 72시간 안에 복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독감은 검사를 해야지 확인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코에 이제 점막에서 검출을 해서 체크를 하죠. 그래서 72시간 안에 만약에 그러니까 복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약을 복용해서 초반에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다른 장기에까지 침범하지 안 하고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치료가 늦어지면 여러 장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독감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폐렴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라. 그러려면 빨리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증상이 좀 심하고 열이 많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신종플루가 한번 돌 때 보면 일단 병원을 가면 검사하시죠. 네. 코에 이게 검사를 해서 없으면 그냥 감기 약이 나가고 만약에 거기서 뭐 신종플루 뭐 B형이니 A형이니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타미플루가 처방이 되는 거죠. 네. 독감 치료를 네네. 빨리 받아야 되는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